자, 이제 큰 3단원, 대단원 3단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춥거나 덥거나 그러면 얘기하세요. 자, 124쪽. 자, 여기에는 이제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는 딱 그림만 봐도 중학교 때 한 번씩 배웠던 거 같지? 자, 봅시다. 지구 시스템. 자, 지구 시스템은 지구에 있는 5개 영역,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요소들을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지구에 땅이 있죠? 땅을 통틀어서 지구권, 공기가 있어요. 통틀어서 기권, 물이 있죠, 지구에. 바다 같은 습권, 생물도 살지, 생물권. 그 다음에 지구 근처에 우주가 있죠. 우주는 외권. 그래서 이 5개 영역, 이 5개 영역을 이제 지구 시스템 그렇게 얘기하고, 얘네들의 이제 특징점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맨 처음에 직권부터 나오네. 이거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배웠을 텐데, 너네는 개정 전에 학생들이라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은 개정됐어요. 책이 좀 바뀌었어요. 자, 직권. 땅인데, 땅을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알다시피 가장 겉에 뭐 있니? 시각. 그 안에 뭐 있니? 멘틀. 그리고 안에 외핵. 가장 안에는 내핵.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층상 구조 그렇게 얘기해요. 전부 다 고체인데 액체가 하나 있어. 누가 있을까? 핵 중에 누구? 왜? 다 까먹었구나. 외핵만 액체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보통 온도가 높아지지. 뜨겁단 말이야. 그 외핵이 이제 마그마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나머지는 고체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냈지? 고체인지 액체인지 이거? 시추? 시추가 땅 파는 거거든? 너네 지구 반지름이 몇 킬로 정도 될까? 반지름? 이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한 6,400km 정도 돼요. 근데 니는 6,400km를 땅 파서 어떤 물질이 있는지 조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너네 들어갈수록 온도나 압력이 어떻게 돼? 커지잖아. 그럼 저기 들어가다 보면 너무 뜨겁고 압력도 세서 기계 같은 거를 파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걔가 다 망가져요. 사람이 기껏 파봤자 한 100km 정도밖에 못 파거든. 그래서 시추로 알아낸 게 아니고 간접적인 방법. 그래서 지진파를 쐈죠. 지진파. 지진파를 쏴가지고 피파 에스파 기억나니?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네 군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냈죠. 그거는 참고삼아 알아두고. 그래서 네 군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웠는데 여기다 써볼까? 지각하고 멘트는 무슨 원소도 가장 많은 원소가 뭐라 그랬지? 산소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누구야? 규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산소, 규소가 결합된 규산형 광물로 되어 있다 했죠. 핵은 뭐가 제일 많니? 철. 그 다음은 니켈.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금속 성분으로 되어 있다 했어요. 자, 거기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지각부터 볼까요?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에 있는 지각을 대륙지각. 다음 바다 밑에 있는 지각은 뭐라 그래? 해양지각. 그래서 지각을 크게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고요. 지금 선생님 그린 거 보면은 두께가 누가 더 두껍니? 대륙지각이 두꺼워요. 해양지각은 좀 얇아요. 그런데 밀도는 누가 더 큰지 아니? 밀도가 뭐지? 속이 얼마나 꽉 차 있냐? 부피분의 질량. 그러니까 일정한 부피 안에 질량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밀도는 누가 더 크지? 해양이 밀도가 더 커요. 얘가 얇지만 속이 꽉꽉 차 있어. 그리고 대륙지각은 밀도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너네 이제 판의 운동, 뭐 대륙의 운동 이런 것들 배우거든. 그때 여기 중요하게 쓰이는데 만약에 밀도 작은 이런 땅덩어리랑 밀도 큰 땅덩어리가 부딪혔다 그러면 너는 대륙이나 판을 움직여요. 판이 뭐냐면 지구 겉껍데기가 판같이 생겼다 해서 이제 판이라 그러는데 이제 배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밀도가 작은 대륙 판하고 밀도가 큰 대륙 또는 판이 부딪혔어. 그럼 누가 밑으로 들어갈까? 밀도 작은 거하고 큰 거 중. 밀도가 크다는 게 속이 꽉 차 있다. 쉽게 얘기해서 무겁다는 얘기지. 그래서 밀도 작은 거랑 밀도 큰 게 부딪히면은 밀도 큰 게 아래로 들어갈 거야. 나중에 이제 판 구조론 할 때 그것도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거니까 미리 한번 봐두고. 그리고 다행이야. 대륙지각은 대부분 화강암질 암석으로 돼 있어. 그 너네 돌 중에 화강암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보통 되어 있고. 자, 지각에서는 이 정도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멘트를 한번 보자. 자, 멘트는 여기 부분이에요. 그럼 너는 지구 내부 구조 중에 멘틀이 어때? 부피가 가장 크죠. 그래서 책에 한 80% 그렇게 나왔나? 한 몇 퍼센트라고 나왔니? 퍼센트는 안 나왔나? 지구 내부 구조 중에 가장 큰 부피,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멘틀이고, 거의 한 80% 정도. 그리고 멘틀은 강남암질 암석으로 보통 구성이 돼요. 그리고 얘는 유동성 고체라 그래서 유동성의 뜻이 뭐니? 유동성. 한자가 되게 많은데 너네 한자 배우는 학교도 있고 한데 쓸지는 몰라도 뜻은 좀 대충 알아두세요. 유 무슨 유자? 이슬. 너네 이름 한자로 쓸 줄 알아? 다원이 쓸 줄 알아? 뭐 써? 무슨 후덕 써야지. 다자가 무슨 다자야? 혼자. 뜻은 아는데 쓸지는 모르겠어? 지금 쓸 줄 알아? 그래? 그러면 자기 이름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돼. 나중에 무슨 서류 같은데 뭐 이력서나 이런 데도 한자 쓰는 게 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 쓰면 되겠죠. 뭐, 그치? 자기 이름 정도는. 자, 있을 유자, 동자가 움직일 동자, 그치? 움직이는 성질이 있다. 그런 얘기야. 고체인데 움직여요. 왜 움직이냐면
부분적으로 용융이 녹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군데군데 녹아 있어서 그 암석들이 그 녹아 있는 데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동성 고체로 되어 있는데 이 멘틀이 움직이는 것을 다른 말로 멘틀 들어봤을 거야. 대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멘틀 대류는 이제 뒤에서 좀 자세하게 배울 거고, 그럼 밑에 이 멘틀이 움직이면 위에 있는 이 지각도 어떻게 될까? 같이 따라서 움직여요. 밑에 게 움직이는데 위에 게 안 움직일 수 있어? 없지? 그래서 요거 이제 뒤에 가서 자세하게 좀 한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핵에 이제 외핵이 있고요, 내핵이 있는데 유일하게 외핵만 액체로 돼 있어요. 액체로 돼 있고, 너네 지구에 자기장이 있는 거 알고 있니? 지구가 자석같이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북쪽이 무슨 극입니까? N극입니까? S극입니까? 북쪽이. 네? 틀렸을 때 자꾸 대답해봐. N극 왜? 북쪽이 노을스라서? 그거는 영어 단어고요. 북쪽이 S극. 남쪽이 N극이에요. 노을스, 사우스 그거는 영어 단어야.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N극, S극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너네 쉽게 알 수 있는 게 나침반 있지. 나침반을 어느 때 사용하니? 방향 따질 때, 그지? 북쪽이 어딘지 따질 때, 그지? 너네 나침반을 딱 갖다 놓으면 어디에 있던지 간에 N극이 항상 어디를 가리킵니다. 나침반 몰라?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는데. 얘네 나침반 이렇게 딱 갖다 놨더니 N극이 저쪽을 가리켰어. 그럼 저쪽이 무슨 쪽이야? 북쪽이잖아. 맞아? 야, 그럼 북쪽이 정해지면 반대가 뭐야? 남쪽이고. 그럼 이쪽은 뭘까? 근데 이거 4자, 아니, 동서남북 알지? 동, 서, 남, 부. 과학에서 자주 나오는데. 야, 그럼 저쪽이 북쪽이야. 그럼 이쪽이 남쪽이지? 그럼 이쪽은 무슨 쪽이야? 서쪽이지? 맞아? 그럼 이쪽이 뭐야? 동쪽이고, 그치? 그래서 북쪽만 알아내면 동서남북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침반이라 그러면 나침반 N극이 항상 북쪽으로 가리켜요. 그리고 S극은 남쪽으로 가리키죠. 그럼 이거는 N극이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는 북쪽이 무슨 극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S극. 응? S극. 그렇죠, 그렇지. 그럼 얘는 자석 배웠겠지만 N극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돼? 나오고 S는 어떻게 돼? 들어가고. 그래서 지구에서요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걸 지구자기장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걸 왜 썼냐면은 이 지구자기장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 간단하게 적어주면 액체인 외핵의 대류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되거든. 나중에 이제 물리 배우면 지구과학이기도 하고, 너네 그 핵이 무슨 물질로 돼 있어? 철하고 니켈 같은 금속으로 돼 있죠. 금속 성분이 움직여 다니면 얘가 액체잖아, 그치? 움직일 수 있죠. 금속 성분이 움직여 다니면 전기장, 자기장이라는 게 생겨요. 전기도 생기고 자기도 생겨요. 전기하고 자기는 달라.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얘기하고 자기는 N극, S극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나중에 물리 배울 때 한번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외핵이 어때? 금속으로 돼 있고 액체니까 어때?
움직여 다니지. 그러면 요 외액에서 전기장,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거에 의해서 지구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세한 거는 궁금하겠지만 원리가 어려워서 나중에 한번 이제 배울 거야. 자, 그 다음에 내핵은 고체죠. 외액만 액체고, 그지? 철, 니켈, 뭐 금속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지구는 안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될까?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내핵이 온도가 가장 어때? 가장 높은 데가 되겠지.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도 어떻게 될까? 높아지죠. 위에서 막 누르니까, 그치? 그래서 온도나 압력이 가장 높은 곳이죠. 중력도 보통 안쪽으로 갈수록 세지긴 하는데, 중력은 또 원리가 있어요. 이게 또, 요 지구 내부의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지거든. 요것도 이제 나중에 지구가 돼서 한번 배우게 돼요. 그래서 온도 압력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자, 요게 이제 직권이고요. 직권이 하는 역할, 그래서 124쪽에 맨 밑에 나와 있는데, 상식적인 얘기죠. 뭐 이거 안 적어도 될 것 같아. 서식 공간.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땅 속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죠. 그래서 생명체한테 물질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지표면의 지형, 대륙의 해양부는 뭐 대기 해수 운동에 뭐 영향을 주고, 화산도 터지죠? 뭐 직권의 역할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른쪽에 이제 기관. 자, 기권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너네 중학교 과정에서 한번 배우는데. 이 기권 언제 배웠니? 네? 3학년 때 나오나? 중간 때? 1학기 때 배웠니? 그럼 기억 잘하고 있겠다. 이런 질문에 약간. 가은아, 기권을 우리가 네 군데로 쪼개죠. 나누죠. 무슨 권, 무슨 권이 있니? 대륙권, 성주권, 중간권, 하나. 열권. 그렇게 있죠? 대륙권, 성주권, 중간권, 열권. 그럼 지구야. 지구야 어디 갔냐? 기권을 왜 네 군데로 나누는 이유가 뭘까? 기준이 뭘까? 높이에 따라 온도가 오, 그치. 높이 올라가면 따라서 기온이 변하죠? 그럼 동현아, 대륙권 그 4개 영역 중에 오존층이 있는 곳이 있는데? 성주, 그치. 오존층이 뭐하니? 자외선을 온도. 온도, 그래요. 다 기억하는구나, 그치? 거기에 또 고등학교 때 또 나와요. 자,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빨리빨리 정리할게요. 자, 기권. 니네 기권이라 그러면 보통 땅에서 몇 킬로미터까지를 얘기하냐면, 그치, 1000킬로미터까지. 지면에서 1000킬로미터까지를 보통 기권이라고 하는데, 1000킬로미터 바깥에도 공기가 희박하지만 있죠.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면, 여기 그래프는 항상 X축, Y축 잘 보셔야 돼요. X축이 기온, 온도, Y축이 높이. 그럼 아까 너네가 얘기했듯이 높이 올라감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변하죠?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또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이렇게 변해. 그래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4개 층상 구조로 나누죠. 여기 기온 내려가는데 올라가는데 또 내려가는데 또 올라가는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하죠. 그럼 너네 대륙권하고 성층권 사이의 경계면은 뭐라 그러니? 그렇지, 대륙권 계면. 대륙권 위에 있다 그래서 대륙권 계면. 그럼 여기 경계는 성층권 계면, 여기는 중간권 계면, 열권 계면은 없어요. 그죠? 자, 특징적은 일단 요거부터 할까? 너네 아래로 갈수록 공기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지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공기의 밀도가 커져요. 왜 커질까? 그렇지, 중력 때문에 그렇죠. 공기도 입자로 돼 있고 입자는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끌려 내려오겠죠. 자, 대륙권은 왜 이름을 대륙권이라고? 대류현상 때문에 그렇죠. 대류현상이 공기가 움직이는 현상이야. 예를 보면은 여기 낮은 곳은 기온이 높아요, 따뜻해요. 따뜻한 공기는 가볍니 무겁니? 이거는 왜 헷갈리지 보면? 봐봐. 가볍죠. 근데 차가우면은 너네 같은 공간에 입자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 둔해지지. 그 입자가 다닥다닥 모이겠지, 그렇게, 그지? 그럼 따뜻해지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입자들의 운동이 어떻게 돼? 활발해지지, 그지? 그 입자가 듬성듬성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누가 더 무겁겠니? 산 게 무겁지. 응? 그래서 니네 차가운 건 무겁고 따뜻한 거는 가벼워요. 공기뿐만이 아니고 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얘는 보면 어때? 땅 근처가 기온이 높아요, 따뜻해요. 그 가볍지. 그럼 어떻게 돼? 뜨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윗부분이 공기가 차갑지, 그치? 찬 거는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 가라앉죠. 그럼 결국적으로 어떻게 돼? 공기가 이렇게 대류 움직여 다니겠지, 그치? 공기가 움직이는 게 바람이죠. 바람. 대류 현상이 있으니까 대류권. 그 다음에 여기는 기상 현상이죠. 눈비가 내린단 말이야. 기상 현상이 있다라는 거는 수증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니네 바닷물이나 강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죠. 그래서 비나 눈이 내려요. 근데 이 바닷물이나 강물이 증발한 수증기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위에까지는 잘 올라갈까 못 올라갈까? 못 올라가요. 그래서 기상현상은 여기 나요. 그래서 나는 중학교 때 1학기 때 시험 볼 때도 여기 잘 나왔을 거야. 대륙권도 대류현상, 아니 중간권도 대류현상이 있죠. 왜? 아래가 차갑네. 아니 아래가 따뜻하네. 공기가 뜰 거고 위에가 차갑네. 가라앉을 거고. 대류현상이지? 여기는 기상현상이 있어 없어? 왜? 수증기가 없죠. 여기까지 못 올라가죠. 그리고 이것도 좀 알아두자. 대륙권은 왜 기온이 이렇게 떨어질까? 기온이 하강하는 이유 뭐라고? 너는 태양에서
지구가 있을 때 태양에서 지구 쪽으로 오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줄여서 태양 에너지라고 하자잉. 그럼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지구에서 어떻게 돼? 열이 방출이 됐죠. 그럼 지구에서 방출되는 게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그럼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지구가 따뜻해졌어. 그러면 지구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 열이 방출되는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지죠. 그래서 기온이 약간 이렇게 쓰면 되죠.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됐나요?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우지만 고등학교 때도 또 문제 또 나와. 그래서 한 번씩 봐주시고. 자, 그 다음 성주권 가자. 성주권은 아까 동현이가 얘기했듯이 뭐가 있어? 보존층. 그래서 누굴 찾아내? 자외선을 차단. 그래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보호해주죠. 오존층은 안정해요. 아니, 오존층인데 성층권은 안정해요. 왜 안정할까? 차가운 게 밑에 있죠. 무거운 게 밑에 있고 따뜻한 게 위에 있죠. 가벼운 게 위에 있고. 그럼 대류 현상이 있어 없어? 그래서 공기가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정해요. 안정해서 비행기들이 여기로 날아가요. 그럼 성층권은 왜 기온이 왜 올라가니? 오존층이 누구를 흡수해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에너지 온도가 자꾸 커지는 거지, 그지? 너무 수업만 듣고 있으니까 지루하지. 우리 다음 주부터 발표 수업을 한번 해볼까? 응? 첫 시간 가을이 어때? 응? 선생님 저기 응? 주제 하나 줄 테니까 한번 조사해 와서. 응? 지우 갈래? 도윤이 갈래? 너는 왜 발표 수업 같은 거 싫어하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재밌지 않니? 그래요. 자,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중간권은 대류 현상이 있는데 기상 현상은 없어요. 그리고 이걸로 유성이 떨어지죠. 유성이 너네 알다시피 별똥별이라고 하죠. 별똥별. 얘 왜 떨어지는 거니? 응? 가끔 떨어지죠. 너네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어때? 대기권, 기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주에 날아다니던 돌조각 같은 게 지구 근처로 오면 어떻게 돼? 중력에 이끌려서 떨어지게 됐죠. 근데 대기,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하고 마찰되면 어떻게 돼? 타면서 떨어지지. 그 타면서 떨어지는 게 유성, 별똥별이라고 하고, 만약에 다 타지 못하고 조그만 덩어리가 땅에 떨어져서 박히면 이건 뭐라 그래? 운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유성 떨어지는 게 여기 중간권에서 관찰이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열권. 열권은 오로라 현상이 관찰되죠. 우리나라는 오로라를 관찰할 수 없고 어디서 관찰할 수 있죠? 극지방인데 북극이야 남극이야? 아니면 둘 다야? 어디니?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 북극 상공에서 관찰이 돼요. 북극 열권에서. 왜 그런지 봐봐. 너네 아까 지구 자기장 있다고 했죠? 봐봐. 좀만 더 하고. 북쪽이 무슨 극? S. 남쪽이 N. 그러면 N에서 자기장 나오고 S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태양에서는 우리가 배웠듯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에너지 방출하잖아요. 근데 태양에서는 고에너지 입자라 그래서 막 에너지가 큰 입자들이 우리 지구 쪽으로 날라와요. 뭐 양성자, 전자 이런 것들이. 그 고에너지 입자가 날라오다가 이 지구 자기장을 따라서 부딪힌 다음에 북쪽으로 가요. 자기장이 지금 북쪽으로 가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고에너지 입자 같은 게 북쪽 하늘로 올라가서 북쪽의 이 열권에서 공기하고 마찰이 생기면 빛이 나와. 그게 오로라. 네? 그래서 오로라는 이 북쪽 상공에서만 관찰이 돼요. 남극은 볼 수 없어. 우리나라는 중위도니까 잘 안 보이죠. 여기가 공기가 어때? 희박하지? 아까 밑으로 갈수록 커진다며, 그치? 공기가 희박해요. 공기가 적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어떨까? 클까 작을까? 크죠? 쉽게 저거 생각해봐. 야, 너네 냄비에 물 담아놨어. 물을 많이 담아놓으면은 불을 가열하면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지. 그 다음 불 끄면 천천히 떨어지지. 근데 물을 조금 남았어. 그럼 불 켜면 빨리 올라가죠, 온도가. 불 끄면 빨리 떨어지지. 똑같은 거죠. 낮에 햇빛 받으면 공기가 별로 없어. 금세 뜨거워져요. 햇빛 안 받으면 밤에 금세 차죠. 응? 낮과 밤에 기온차. 뭐 중요한 거는 한 요 정도고 나머지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기권의 역할도 뭐 보면 알겠지? 너무 쉬워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습관. 야, 우리 이번 시간에 몇 분 시작했죠? 잠깐만. 하다가 지루하면 얘기하세요. 나오나 지루하니? 뭐 지루하시고. 조금만 더 보자. 자, 습관도 너네 배웠어. 언제 배웠니? 이거는 2학년 때 배웠나? 습관도 배웠을걸? 자, 습관. 그럼 한번 물어보자. 선생님 지울 거나. 지우야. 바닷물 해수라고 그러는데 바닷물 깊이 들어갈수록 수온이 높아지니 낮아지니?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수권도 바닷물도 3개 층으로 나누는데 위에서부터 혼합층, 그 밑에 뭐 있니? 수온 약층, 가장 밑에는 심해층. 들어갔어?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수권은 지구에 있는 물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지구에 가장 많은 물이 무슨 물이죠? 바닷물. 바닷물이 지구 전체 물의 한 97% 정도 차지하거든. 그 다음 많은 게 무슨 물일까? 빙하예요, 빙하. 그 다음은 지하수. 그 다음은 강과 호수물.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얘들아, 이 물 중에 바닷물이 거의 97% 이상 지구 전체 거의 대부분의 물을 차지하지.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그 바다가 있어요. 여기가 해수면 여기서 깊이 들어가는 거야. 요거를 그래프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X축을 우리가 수온으로 잡자.
y축은 깊이. 그럼 아까 지우가 얘기했듯이 깊이 들어갈수록 바닷물의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죠.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수온의 변화에 따라서 또 이것도 세분도로 나눠요. 요 가장 위에 수온이 일정한데 여기를 뭐라 그러니? 혼합층. 그 밑에 수온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수온 약층. 가장 깊은데 수온이 낮은 바다가 있어요. 여기를 심해층. 세 개의 층산 구조로 나누는데 혼합층은 왜 이름이 혼합층이야? 응? 여기 바람 불잖아. 이것 때문에 바람 불면 바닷물이 어떻게 해? 섞이죠. 응? 혼합된다 그래서 혼합층이지. 그럼 섞이면 여기 위에나 아래나 골고루 섞여버리니까 수온이 어떨까? 똑같겠죠. 그래서 혼합층은 수온이 일정한데 일정한 이유가 바람의 혼합작용 때문에 그래요. 바람을 섞어가지고. 그리고 수온 당연히 가장 높죠. 왜?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리고 혼합층에서 좀 알아둘 거는 바람 때문에 수온이 일정한 거야? 그러면 바람이 강한 지역. 바람이 강한 지역. 바닷물이 많이 섞이겠지, 그지? 그럼 수온이 일정한 혼합층의 두께가 어떨까? 두껍겠죠. 됐나? 그 다음 수온약층. 수온약층은 수온이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에요. 왜? 햇빛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햇빛 도달량이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수온이 떨어지겠죠. 수온약층은 수온이 내려가는 곳인데 여기가 좀 안정한 층이에요. 왜 안정하니? 따뜻한 거는 위에 있어. 가벼운 거는. 차가운 게 밑에 있죠. 무거운 건 밑에 있어. 그럼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죠. 그래서 안정한 층이라서 혼합층과 심해층에 물질이 교환되는 거를 차단시켜버리죠. 혼합층에 물질이 있어. 심해층에 물질이 있어. 근데 얘가 안정해. 잘 안 움직여. 여기 있던 물질이 내려올 수 없어요. 여기 있던 물질이 올라갈 수 없어요. 만약에 수온약층이 막 움직인다 그러면은 위아래 물질을 섞을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교환을 차단시키는 그런 현상이 있고, 심해층은 심해라는 게 너는 깊은 바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수온이 낮은 바다를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깊어서 지금 위에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얘는 수온이 어때? 전부 다 낮아요. 그리고 지금 저위도건 고위도건 관련 없이 수온이 낮아요. 그래서 심해층은 위도와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수온이 낮다. 그래서 보통 한 4도 정도 나타내거든요. 한 4, 5도 정도. 이제 차가운 바다가 심해지. 자, 수권에서는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 밑에 수권의 역할은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해줘? 상식적인 얘기라서. 자, 뒷장으로 가면
생물권이 나와요. 자, 생물권은 말 그대로 생명체가 살고 있는 영역인데, 요거하고 외권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에 땅에 생명체들 살지? 공기에도 생명체들 살죠? 새 날아다니잖아. 물론 걔가 뭐 땅에 앉거나 나무까지 앉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바다에도 생명체가 살죠? 외권 우주는 생명체 아직 발견되지 않았죠. 네? 그래도 외계인 있어 없어? 엄청 많을 거예요. 지구 같은 행성이 우주에 엄청 많아요. 근데 아직 발견을 못한 거지. 자, 뭐 요거는 뭐 크게 할 거 없고, 그다음 외권. 외권에서는 뭐 알아둘게. 아까 저기 직권할 때 다 설명했는데, 지구 자기장이 대기권 바깥쪽에 형성이 돼 있어요. 외권 쪽에.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에서 오는 뭘 막아줘? 에너지 큰 입자들을 막아줘요. 지구 자기장. 네? 그리고 태양이 빵빵 터지면 태양에서 압력도 발생하는데, 그 압력을 태양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큰 입자나 태양의 압력을 막아서 지구 생명체를 어떻게 할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생명체 못 살아요. 이런 큰 에너지 가는 입자나 압력들이 날라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정도, 써준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은 우리 주간백과 보고 조금 찾다가 그러고 나갈게요. 너무 지루할 테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거기 12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구 시스템 배웠었는데, 그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말 그대로 뭐야?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 여기 되게 쉬워. 오늘 배우는 거. 그래서 거기 127쪽에 보시면은 위에 표가 하나 나와요. 표에 보면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나오는데, 그 얘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가면 그 얘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내요. 어떻게 내냐면은 예를 들어서 화석 연료가 생성이 됐대요. 화석 연료가 뭐 얘기하는 거지? 석탄, 석유 또는 천연가스, 보통 석탄, 석유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 석탄, 석유가 화석 연료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옛날에 지질시대 때 옛날에 살던 생물들이 묻힌 거야, 땅에. 묻혀서 오랜 세월 동안에 고와 고열을 받아서, 그러니까 압력과 열을 받아서 걔가 오랜 세월 동안에 딱딱하게, 쉽게 얘기해서 썩어서 굳어버리면 석탄이 된 거고, 거기서 액체 성분이 나와서 걔가 쉽게 얘기해서 썩어서 만들어진 게 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 생명체들이 죽어서 땅 속에서 화석 연료가 된 거지. 그럼 우리 지구 시스템 영역 중에 생물 무슨 권? 생물권. 생물이 죽어서 땅속 무슨 권? 지권. 그치? 그래서 생물권하고 지권이 서로 영향을 줘서 만들어진 거다. 안 외워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몇 개만 해보자. 황사가 발생했대. 황사 발생. 우리나라에도 봄철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계절도 뭐 황사가 생길 수도 있지만 봄에 황사가 많이 생기죠. 이거 왜 생기는 거야? 왜 생기냐? 네? 이게 중국 쪽에 모래바람이 어떻게 돼? 편서풍 타고서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거거든. 뭐 공해물질도 날라오기도 하지만 그 모래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와서 우리나라에 황사가 생기는 거야. 중국 쪽에. 그럼 모래는 어디? 직권. 그러면 직권에 모래바람이 어디를 타고 날아오는 거야? 공기를 타고 날아오는 거니까 직권하고 기권이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 태풍 발생. 자, 태풍이 생겼대요. 이거는 무슨 권하고 무슨 권이 서로 영향을 줄까? 태풍도 구름이지. 그럼 바닷물이 증발해서 그게 어떻게 돼? 회전하는 구름이 생기면 태풍이 되잖아. 그래서 바닷물 수권,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 어디에 있어? 기권. 그치?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너네가 좀 헷갈릴 만한 게 뭐 할까? 하나 더 해볼까? 지진의 일? 지진의 일을 다른 말로 쓰나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닷속 땅에서 지진이 발생했어. 그 바닷속 땅이 흔들리면 그 위에 있는 바닷물이 어떻게 돼? 흔들리죠. 그래서 파도가 높아진 게 지진의 일이죠. 그럼 무슨 건 무슨 건? 이제 바닷속에 땅이 흔들려서 바닷물이 파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직권, 수권. 그치?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표는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너네가 생각해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있는 것들 다 그냥 한번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 네? 알 수 있는 것들이라서 요거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과학책 읽듯이 한번 읽어보고 뒤에 있는 숙제 좀 해오도록 하세요. 이거 뭐 설명해도 뭐 어려울 게 없어서 넘어가셔서 128쪽에 기본 문제 요거는 풀자. 6문제. 시간 조금 줄 테니까 풀어보자. 그리고 모르는 거 묻고. 지금 조금 풀어야지 숙제가 줄지. 6문제. 자, 오른쪽 페이지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몇 쪽이냐? 129쪽. 자, 여기 가볼게요. 너네 우리 지구에 영향 주는 에너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죠.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죠. 근데 태양이 꺼져버리면 지구 생명체가 살 수가 없죠. 인류가 멸망하죠. 자, 그래서 지구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예요. 얘가 지구 영향 주는 에너지의 거의 99%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그 밖에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조력 에너지가 있어요. 요거 세 가지가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인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 에너지가 99%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해요.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 태양 에너지는 일단 어떻게 발생을 하죠? 배웠잖아. 그렇지. 태양 중심부에서 핵에서 무슨 반응해? 수소 핵융합 반응하죠.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열하고 빛,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지. 그게 지구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태양 에너지 때문에 우리 지구의 대부분의 현상들이 벌어지는 건데, 워낙 많으니까 이 현상들은 일일이 다 쓰기는 힘들고요. 그럼 니네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알아두면 되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과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만 알아두면 요거 빼고 나머지는 뭐다? 태양 에너지에 의한 현상이다. 이렇게 알아두는 거죠. 얘가 원점 아닙니까? 그치? 그럼 이거 밑에 거 먼저 하자. 지구 내부 에너지. 얘는 뭐냐면은, 너는 땅에서 지진 발생하죠. 지진. 야, 근데 지진이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날까? 너는 햇빛이 오랫동안 많이 비친다고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하는? 아니죠. 이거는 땅 속의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산. 화산도 어때?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니? 아니죠. 땅 속의 에너지 때문에 땅 속에 암석들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고 걔가 터져나와서 화산되는 거지, 그치? 또는 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 대륙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천천히 움직여 다니고 있어요. 얘네들. 또는 얘네들 앞에서 지각 변동이라고 하니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판이 움직이는 거는 아까도 배웠듯이 지구 내부 중에 멘틀이 움직여서 판이 움직이는 거지, 그치? 그럼 얘네들은 태양 에너지하고는 관련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땅 속의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들인데, 그러면 지구 안의 에너지는 어떻게 생겼나? 혹시 아니? 너네 땅 속에 지구 안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뭐 압력,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이거 왜 생겼을까? 혹시 알아? 암석 속에 방사성 원소라고 있어. 방사성 동위 원소 또는 방사성 원소. 얘네들이 붕괴할 때 열 에너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쌓여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방사성 동위원소가 뭐냐면, 동위원소는 한번 얘기했죠. 동위원소가 뭐였어? 앞에서 양성자 숫자는 같아서 성질은 같은 원소인데 중성자 개수가 달라서 어떻게 질량이 다른 거, 그치? 그런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했죠. 방사성 동위원소는 말 그대로 방사능이 나오는 원소들인데, 왜 방사능이 왜 나오냐면은 불안정해서 그래. 불안정한 원소. 나중에 화학을 좀 구체적으로 배우면 니네 원소 안에 양성자 개수하고 중성자 개수가 적당한 비율로 들어있어야지 원소가 좀 안정해져요. 전자 배치도 영향이 있긴 한데, 근데 양성자하고 중성자 개수가 비율이 잘 안 맞다 보면은 이 원소가 불안정해져. 그 불안정하면 어떠냐면 방사능이 나와요. 그러면서 안정한 원소로 붕괴하면서 바뀌어요, 원소가.
너네 자연의 현상은 어떻게 된다? 자꾸 안정한 쪽으로 바뀌어가. 그리고 원소 자체가 불안정한 게 땅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지가 안정한 원소로 바뀌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바뀌어버리면서 뽀개질 때 에너지가 돼요. 응? 고개 쌓여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게 밀물 썰물. 조석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너네 배우지 않았나 중학교 때? 그치? 밀물 썰물. 인천 앞바다 같은 경우 어때? 이런 조석 현상이 좀 심하죠? 밀물, 바닷물이 막 들어왔다가 썰물, 바닷물이 막 빠져나갔다가. 근데 얘가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러니? 아니에요.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그러니? 아니에요. 그래서 조력 에너지라고 해서, 조력 에너지는 뭐냐면은 요 밀물 썰물을 일으키는 에너지인데, 얘는 왜 생겼냐면은 이거 배웠으니까 너네 밀물 썰물이 왜 일어나지? 달. 그렇지.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끌어당기네. 그러니까 이쪽에 태양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 주위에 달이 돌아요. 공전해요. 그러면 태양이나 달이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이 있겠죠. 그러면 지구의 바닷물을 어떻게 끌어당겨요. 응? 이게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이렇게 돼요. 바닷물이. 그러면 뭐 태양이나 달이 인력 때문에 끌어당기면 이쪽은 바닷물이 높아지겠지. 그럼 이쪽 지역이 뭐 밀물이 되고, 그럼 이 바닷물은 이쪽은 바닷물이 휩쓸려 갔으니까 바닷물이 낮아지는 또 뭐가 돼? 썰물이 돼.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달과 태양이 선생님 그럼 여기 태양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태양 에너지 아니에요. 뭐라고? 인력.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요거는 이제 태양에서 나오는 뭐 열하고 빛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너네가 고등학교 가서 문제 같은 거 풀 때, 시험 볼 때 어떻게 하는데? 밀물, 썰물은 무슨 에너지 때문에? 조력 에너지. 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무슨 에너지 때문에?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그지? 그럼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 무슨 에너지 때문에?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알아보면 되죠. 그럼 태풍이 발생했대. 무슨 에너지 때문에? 태풍. 여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응? 야, 태풍 아까 얘기했듯이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바닷물이 증발하려면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서 바닷물이 따뜻해져야지 증발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태풍이 발생. 그치? 예를 들어서 또 화석 연료가 생성이 됐대. 무슨 에너지 때문에? 화석 연료 여기 있어 없어? 선생님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 화석 연료? 석탄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어? 옛날에 지질시대에 오래전에 살던 생물들이 죽어서 땅속에 매장돼서 생기는 거지, 그치? 그럼 옛날에 생물들은 무슨 에너지 갖고 살았을까? 태양 에너지로 살았을 거 아니야, 그치?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물들이 살았고, 응? 좀 구체적으로 하면 태양 에너지 때문에 식물들이 자라고, 광합성에서, 그치? 그 식물들이 어떻게 돼? 땅에 묻혀서 화석 연료가 된 거지. 그래서 화석 연료가 만들어지는 궁극적인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예요. 묻힌 거는 땅 속에 묻혀 있지만, 네?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래서 요거 빼고 나머지는 이거라고 보면 돼. 네?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 학교 시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학교나 수능이 전부는 아니지만, 문제에서는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네? 요거 빼고 얘기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이거는 알겠어? 응.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잠깐만, 시간이 한 15분 남았구나. 요거까지만 하자. 2번까지. 응? 뭐 D 물질의 수만은 다음 시간에 하고. 자, 2번까지.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이다. 그래서 이거 한번 지울게요. 선생님 글씨를 너무 크게 쓰나? 칠판을 너무 넓게 쓰나? 장종구 선생님은 요거 한 요만큼밖에 안 쓰시지? 이러네요. 맞아? 너네가 전부 다 전에 장종구 선생님한테 배웠었니? 맞아? 지금도? 동현이도? 지금 아, 너는 새로 들어왔었나? 아니 저 토일 토일. 아, 그 전에 여기 안 다녔었어? 아, 봅시다. 이번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이것도 너네 중학부터 배우는 거야. 오늘 배우는 거잖아. 에너지 흐름. 너네 지구를 보면은 위도별로 에너지가 다 똑같을까 불균형할까? 불균형하죠. 그러니까 지구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지구. 그다음에 지구를 가상적으로 이렇게 가로로 선을 나눠놨을 때, 이 가로선을 위도라 그래, 경도라 그래. 위도라 그러죠. 세로선이 경도죠. 근데 과학에서는 위도가 잘 나와요. 경도는 잘 안 나오고. 가로선이 위도인데 가운데 적도가 위도 몇 도? 0도죠. 그리고 올라갈수록 위도가 높아지고, 물론 이제 북쪽이니까 북이 노르스, 그럼 여기는 중간이라고 하면 45도 정도 될 거고, 또 남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어떻게 돼? 또 높아지죠. 여기는 남이 사우스, 그치? 위도가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 어디 있니? 38선이 위도 38도 선이 38선이잖아, 그치? 너네 이것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북쪽에 있니, 남쪽에 있니? 이 북쪽을 북방부라고 해요. 북방부. 북쪽의 반쪽 부, 남쪽은 남방부. 그러니까 남방부 발음 잘 되냐? 남방부. 우리나라 어디 있어? 북방부에 있어요? 남방부에 있어? 이봐, 모르는 사람 있어. 어디냐, 우리나라? 야,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 줄 알아? 어허허허허, 어디 있어? 북쪽에 있죠, 북방부에. 북방부에 중위도 정도 있죠. 가운데쯤에 그 정도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요.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건 초등학교 때도 배웁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 수직으로 빛이 들어올 때가 요 면의 입사량, 흡수량이 가장 크죠. 여기 고緯도로 올라갈수록 이 면이 어떻게 돼? 비스듬해지지. 그럼 요 똑같은 면이라고 하자. 면적이 똑같은 면. 그러면 수직으로 들어갈 때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빛이 들어갈 때보다 입사량, 흡수량이 어때? 많은 거지. 그래서 적도 지역, 위도 0도, 여기가 저위도죠, 저위도. 위도가 낮다 해서 저위도 지역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니까 에너지가 어때? 막 남아요. 응? 그러면 고위도는, 위도가 높은 고위도는 태양 에너지 흡수량이 적으니까 에너지가 어때? 부족해요. 그래서 추운 거지. 맞니?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프로 그리면 그 책에는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가로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것도 문제 같은 거 나오니까. X축이 위도야. Y축이 에너지예요. 여기가 저위도, 영도라 그러자. 뭐 여기가 여기가 저위도. 이쪽으로 가면 고위도. 이쪽으로 가도 고위도. 이쪽은 뭐 북쪽, 이쪽은 남쪽. 됐니? 그럼 저위도가 태양 에너지 흡수량이 어때? 가장 많아. 그리고 이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태양 에너지 흡수량이 적어지죠, 이렇게. 그치? 이게 지구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이에요. 그러면 지구가 태양 에너지 흡수하니까 어떻게 돼? 따뜻해지지? 그럼 따뜻한 물체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야, 앞에 뜨거운 물체가 있어. 그럼 여기 에너지가 막 방출되지. 그럼 근처로 가면 따뜻해지잖아. 맞니? 그러면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지구에서 에너지가 방출돼요. 근데 아무래도 따뜻한 열 에너지가 많은 쪽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어떨까? 좀 많아요. 좀 많고 차가운 쪽이 어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아무래도 좀 적겠지. 그래서 대각 비슷하게 이렇게 그리면 이게 지구에서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에요. 그럼 이런 저위도는 어떻게 돼? 이러면 흡수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방출은 조금 하죠.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가 어때? 남는 거지. 뭐 이런 그래프 본 적 없어? 응? 있죠? 이게 중학부터 나오는 거야. 어느 거라도 되게 쉬워. 그래서 이런 저위도는 에너지가 막 남아요. 그러니까 더운 거고. 그럼 이런 고위도는 흡수하는 건 적은데 방출하는 게 어때? 많지. 그래서 이런 데는 에너지가 어때? 부족하죠. 그러니까 추운 거지. 근데 지구는 다행히 이 에너지를 옮겨주는 애가 있어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부족한 쪽으로 에너지를 옮겨주는 애가 있는데 누가 옮겨주니? 그렇지. 여기다 쓸게요. 이거는 지구에서 움직여 다니는 거. 공기 움직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바닷물 움직이죠. 그래서 공기나 바닷물이 움직여 다니면서 여기 남는 에너지를 어떻게 부족한 쪽으로 옮겨주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위도별로 에너지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얘네들이 에너지를 옮기지 못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뜨겁고, 그지? 극지방 훨씬 더 차갑겠죠. 근데 에너지 이동에 의해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전부는 해소를 못하지만 다소 해소를 시켜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물의 순환, 그 다음 뭐 탄소의 순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구에 있는 물질은 봐봐, 집에 갈 생각은 하지 말고 아직 5분 남았어. 너네 지구에 있는 물질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 돌고 돌 뿐이지. 순환할 뿐이죠. 야, 너네가 죽으면은 니네 몸 안에 있는 물질이 없어지니? 아니죠. 너네가 만약에 죽었을 때 땅에 만약에 묻었다고 하면은 너네 몸 안에 있던 물질들이 어떻게 돼? 원소들이. 분해돼서 땅 속으로 가는 거고. 응? 그 땅 속으로 가는 원소들이 또 식물이나 동물들이 또 먹겠죠. 그렇죠? 그럼 또 글로 가는 거고. 그럼 식물, 동물을 또 사람이 먹으면 사람 몸에 또 물질이 생기면서 거기서 또 아기가 생겨서 사람이 태어나고. 그렇지? 맞아? 이게 돌고 돌고.
그래서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4시간 수업 고생하셨고요.